저번에 1편에서 서로 다른 투자 철학을 가진 3명의 투자 대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들의 전략 스타일을 한자리에 놓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전략을 한번 보면 놀라울 만큼 겹치는 흐름이 보이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철학도 다르고 접근법도 다르지만 올해 공개된 그들의 포트폴리오만 봐도 이 세 가지 흐름은 거의 모든 대가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기술주를 완전히 버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버핏처럼 애플 하나를 아주 크게 비중을 두고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달리오처럼 S&P 500이나 미국 대형주 ETF 안에서 기술 비중을 담아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전술형 투자자는 그때그때 AI나 반도체 쪽을 더 태우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 메시지는 이겁니다. 비싸 보인다고 미국 대형 기술주를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술주들을 핵심축으로 유지하고 비중만 조금씩 조절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술주는 없애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들고 가야 하는 자산인 거죠. 두 번째는 중국 신흥국 비중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최근 분산형 투자자들조차 중국 관련 비중을 눈에 띄게 줄였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는 브리지워터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펀드들이 미국 상장 중국주를 대거 정리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단순한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관세 관련 이슈, 그리고 글로벌 자본 이동의 방향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플랫폼 인터넷 대형 IT주는 정부 규제 강화와 데이터 통제, 미국의 반도체 AI 수출 규제 등 관세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었습니다. 지금은 좀 완화되긴 했죠. 이건 근데 중국이 망했다는 뜻은 아니라 리스크 대비 보상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요즘 중국 주식 싸 보이는데 싶더라도 투자 대가들의 방향성을 좀 살펴보면서 포트폴리오 전체 안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이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좀 실험을 해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흥미로운 부분인데, 같은 시점에 어떤 대가는 헬스케어 보험사가 급락하자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고 투자 포지션으로 들어갔고, 또 어떤 대가는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히 올랐다 하면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산업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가격대에서의 위험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 같은 산업이라도 누군가는 기회로 보고 다른 누군가는 리스크로 본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실 전문 투자자나 기관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투자 대가들도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답을 찾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이런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참고하되 실제 매수는 반드시 내 리서치로 검증한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는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대가들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라는 말은 이해했는데 막상 내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명 정도로 추려서 성향이 다른 투자 대가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3명은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드러켄 밀러였죠. 사실 이렇게 3명만 따라가도 시장을 보는 3가지 시각이 한 번에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모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할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내 성향과 맞는 투자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참고하고 싶은 투자대가 2-3명의 포트폴리오를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어 있는 SEC나 스톡서클이나 밸류사이더, 웨일 위스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각 투자가의 상위 5개에서 한 10개 정도 투자 종목을 엑셀이나 노트에 좀 적어보는 겁니다. 이걸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야 흐름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명 중 2명 이상이 같이 들고 있는 자산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공통으로 인정받는 포트폴리오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셋 다 미국 메가캡,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를 들고 있다. 그럼 기술주는 일단 큰 비중으로 좀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중에 누군가는 중기 미국채 ETF를 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피크 이후의 대비해서 채권을 좀 사면서 방어적 포지션을 늘리는 중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뭐 약간 중국 비중을 줄였다. 그럼 지금은 지정학이나 뭐 규제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가 크니까 나도 뭐 신흥국이나 중국 쪽 포트폴리오는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겹치는 걸 찾아내다 보면은 이 정도는 지금 시장이 공통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시장 컨센서스가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올 1차 참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인데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대가가 산 걸 내가 사려면 적어도 최소 하루는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별 종목이면 최근 실적부터 뭐 밸류에이션, 리스크 요인, 그 성장성이나 뭐 여러 대표에 대한 정보, 뭐 커뮤니티나 SNS에 돌아다니는 여러 각종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이것저것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ETF라고 하면 뭐 상위 편입 종목이 뭔지, 종목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운용 규모는 어떤지, 총 보수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직접 공부하고 조사해봐야 내 것이 되고 그래야 이건 내가 들고 있어도 되겠다 아니다가 나옵니다. 이 하루를 공부 안 하고 그냥 따라하기만 한다면 그건 사실 모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방은 자기 기준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투자를 그대로 베낀 것 때문에 하락장이 만약에 온다면 100% 멘탈이 깨지면서 버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현실 적용인데 투자 대가는 미국 개별 뭐 건설주나 유럽 인프라주, 뭐 특정 중국 전기차주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국내 증권사에서 접근이 불편하거나 환해지 뭐 이슈가 있거나 그 회사를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원칙만 가져오고 수단을 바꾸면 됩니다. 투자 대가가 만약 뭐 미국 건설주를 투자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미국 주택건설 ETF에 투자하고 글로벌 인프라 개별주에 뭐 투자했다고 하면은 글로벌 인프라 ETF, AI 반도체 개별주에 뭔가 담았다고 하면은 저희는 좀 더 안전하게 반도체 ETF를 투자한다는 식으로 그 원칙만 가져와서 리스크를 좀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섹터를 좋게 보고 있구나까지만 가져오고 실제 종목은 내가 살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뭐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개별주를 똑같이 들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해당 산업군 전체 ETF를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형식으로 바꿔서 실행하는지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직접 해보는 사람만이 본인의 투자 관점과 기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투자자와 투기꾼, 구경꾼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그래요. 투자 대가 포트폴리오를 좀 참고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점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거나 원하는 수익률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시차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는 포트폴리오는 항상 최소 한 분기 정도는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공시 데이터는 그들이 보통 45일에서 90일 전에 들고 있던 포지션입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이미 팔았을 수도 있고 비중을 반쯤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샀으니 지금도 좋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점 그 가격대에서는 좋다고 판단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즉 신호의 방향만 참고하고 시점은 새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이건 아주 자주 놓치는 부분인데 어떤 종목은 특정 투자 대가가 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즉 투자 대가가 산 시점에 싸게 샀는데 그게 알려진 뒤에는 이미 비싸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때 들어가면 대가 포트폴리오를 따라 했는데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들이 무엇을 샀는가 보다 그들이 언제 샀고 왜 샀는가를 읽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 해석자가 됩니다. 결국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진짜로 잘 따라하는 사람은 그들의 매매를 베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베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아무 기반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이들 투자 대가들도 100%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투자자들의 실제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을 출발점의 기준으로 삼으면 실패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보를 보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그건 공부가 아니라 의미 없는 복사가 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포트폴리오 기반 투자자는 누가 뭘 샀나 보다 왜 샀고 투자 근거가 무엇이며 나는 지금 어떤 포지션이어야 하나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포트폴리오 기반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남의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여 만들어가는 나만의 기준과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밸류점프였습니다.